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유기산업의 박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축분 바이오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도 2022년도 4월달에 그 농림부에서 그 시범 사업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계획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영덕울진 축협의 10톤 퍼 데이짜리 하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기 뒤에 와 계시는데 그 바이오 CNC에서 의성에 15톤 퍼 데이짜리 그 축분 바이오차 장치를 지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 CNC는 준공을 했고 저희는 아직 준공식을 못했는데 저희는 끝내긴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12월 달에 해서 올 4월 달에 기계 납품하고 그리고 지금 11월까지 저희가 한 5, 6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기계 이제 다시 점검할 거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다 완료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보면 기후 변화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도 바이오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기후 변화 위기를 기회로라는 지금 주제로 저희가 포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찬가지로 위기는 우리나라 말로 풀이를 하면 위험한 고비나 시기라는 그런 뜻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중국과 나왔거든요. 전혀 관련 없는 중국과 나왔는데 그 위기의 그런 한자로 풀어보면 위기는 위태로울 위자에 기회 기자입니다. 그래서 위태로움과 기회가 상존하는 겁니다. 결국은 위기가 오면 결국은 언젠가는 또 기회가 온다는 거고 또 위기 속에 기회가 생긴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의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준비한다 그러면 충분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축분이 하나의 그 기회의 시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가축이 온실가스 양에 차지하는 비중이 18%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이죠. 다른 산업에 비해서 가장 많은 양이 18%, 거의 5분의 1 정도가 가축에서 기인한 겁니다. 가축이 여러 가지 인자가 있지만 결국은 가축이 풀을 뜯어먹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가축들, 소 등 반추동물이 그 사료나 풀들을 뜯어먹으면서 배출하는 메탄하고 아산화질소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온 그 가축분에 의한 발효에 의해서 그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나오는 거에 의해서 대부분은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우리나라 그 인벤토리 상에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농업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결해야 될 온실가스 부분이 크게 축산 부분하고 재배 부분인데 그 재배 부분은 벼재배, 농경지 재배, 작물 잔사 소각 이거는 거의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요. 보통은 재배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그리고 축분은 결국은 장내 발효에 의해서 그리고 가축분 처리에 의해서 두 가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거의 50대 50이거든요. 그런데 그 양을 보면 2010년, 2011년, 12년, 13년 이게 쭉 계속 보면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 장내 발효도 축분 처리도 그렇고 장내 발효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육식 위주의 그런 식습관이나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면 벼재배 이런 것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농업 부분에 있어서 처리해야 될 온실가스 양을 2,100만 톤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2,100만 톤을 잡고 있는데
이 2,100만 톤 중에서 이제 반절 1,000만 톤, 1,000만 톤 뭐 이 정도는 축산 쪽에서 반절 그리고 재배 쪽에서 반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축산 쪽에서도 반절은 장내 발효, 반절은 축분 처리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중요시하고 있는 이 가축 분뇨 처리 이 부분을 해결한다 그러면 거의 490만 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결 방법이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면 결국은 가축분이 발효가 되지 않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만 해결한다 그러면 49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될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차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바이오차에 대해서 축분 바이오차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설치 시 축분 바이오차 제조 장치를 설치할 때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냐? 이랬을 때 뭐 원료 부분에 있어서 우분은 염분이 2% 이상 그리고 돈분 같은 경우 구리아연 농도가 상당히 되게 높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 부분과 유지 관리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에너지는 건조 시에 그리고 바이오차 제조 시에 상당한 부분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제가 뭐 한 2017년, 18년 때부터 계속 그 바이오차를 가지고 연구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바이오차는 안 돼. 네.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이 나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열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뭐 이산화탄소 저감이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네, 많이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유지 관리비 부분도 결국은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느냐. 뭐 지금 뭐 가장 저렴한 시스템이 뭐 스크러버나 이런 부분으로 악취 저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들 조금 더 고민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차의 성능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성능을 충족하느냐 안 충족하느냐 이런 부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차의 사용성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농가들을 실질적으로 접해보면 가루분 이런 것들은 결국은 조그마한 그런 데서는 사용하지만 정말 노지에 뭐 몇만 톤 해야 된다, 몇만 평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절대로 사용할 지금은 그걸 고려도 하지 않을 겁니다. 농민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기 뭐야 이거 안 찍으셔도 다 올려드릴 거고요. 거기 자료들 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거 다 지금 녹화되고 있고 유튜브 보면 작년 것도 있고요. 올해 것도 다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고 자료도 다 올려드릴 거니까요. 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차 기술 이제 저희가 영덕이 하고 있는 거는 뭐 TLUD로 해서 이제 다른 건조는 퀼른 방법을 쓰고 있고요. 퀼른으로 건조하고 그 다음에 TLUD를 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주 석계는 원래 다 있어요. 거기 안에 펠렛 만드는 설비까지 다 있어서 그냥 저희 바이오차 TLUD만 납품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영덕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한 데는 그런 것들 하나 이제 그 건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건조 부분에 있어서 컴을 써서 에너지 부분을 퀼른보다 에너지 부분을 많이 저감시키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 공장은 지금 완결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동영상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축분이고요. 네, 축분을 호퍼에다 갖다 넣고 건조인데 건조기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특허 보호하려고 조금 다르게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필름에서 이게 건조되면서 이 끝까지 밀려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밀려나가면 얘가 위로 올라가서 이
이 선별기에 1차 선별이 되고요. 여기서는 큰 것들은 다른 곳으로 이곳으로 떨어지고 작은 것들만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이 호퍼에 쌓이게 되고요. 호퍼에 쌓인 것들은 이제 그 펠렛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미분쇄를 한 번 더 거칩니다. 미분쇄를 거친 것들은 이 펠렛기에 의해서 펠렛화가 되고요. 이 펠렛화된 것들은 이제 TLUD 반응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TLUD 반응기에서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호퍼에서 냉각기에서 냉각해서 바이오차를 받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화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영덕 울진에 설치한 그 바이오차 축풍 바이오차 제동 장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첫 번째 이게 건조기거든요. 그런데 건조기인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을 먼저 그냥 설명드리면 TLUD 반응기거든요. TLUD 반응기는 이 TLUD가 에너지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예, 점화만 하는 거라서 거의 안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차 제동 시 발생하는 건류가스를 이게 이제 연속인데 이 TLUD에서 나오는 건류가스가 이 연소기에서 연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연소된 가스는 이 브로어를 통해서 이 지금 건조기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뜨거운 공기가 이 연소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공기에서 이제 들어감으로 인해서 얘가 건조가 돼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열 에너지 폐열을 이용했다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거고, 세 번째로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이제 조금 그거를 잘 아시는 기계를 좀 잘 아시는 분은 건조할 때 건조가 어느 정도 뭐 80도, 90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 축분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역할 정도로 많이 나거든요. 그 냄새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저희도 이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뭐 지금은 간단하게 뭐 한다 그러면 스크러버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겠지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처리가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에너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약품이나 이런 것들 비용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기서 에너지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쪽에 있는 여기서 나오는 가스를 포집을 해가지고 가스를 다시 연소기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연소기에다 집어넣어서 이 양치를 제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는 고온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많은 에너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스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었던, 에너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저희 이 기계의 특징이고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TLUD 기술이 이제 저희가 20년 넘게 2001년에 이제 고창 공장 설립했으니까 20년 넘게 쓰고 있는 방식인데, TLUD가 어떤 거냐면 결국은 여기다가 이제 다 큰 통에다가 원료를 다 넣는 겁니다. 다 넣고 이 부분에다가 열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열선이 하나가 있고 이 열선에다가
저희가 이제 축분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완개 같은 경우에는 2분 정도의 열을 줍니다. 그러면 그 저희가 흔히 돼지꼬리라고 하는 그런 열 저항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고 그게 이제 그 완겨나 아니면 그 축분에 이게 이제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막 불이 활활 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그 산소를 제어하기 때문에 거의 불은 나지 않고, 예, 그거 자체가 이제 저희 담배 피는 거랑 똑같습니다. 담배 피는 거랑 담배 필 때 끝에다가 불 붙이고 난 다음에 쭉 빨면 얘가 이제 담배가 타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담배 불 붙이는 거랑 똑같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근데 이제 담배는 결국은 이제 주변에 산소가 많기 때문에 다 제가 되지만 이거를 갖다가 산소를 제어하면 이제 탄소가 남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이 바이오차를 만들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정말로 이 에너지 양을 저희가 따지면 진짜로, 네, 저희가 뭐 저희 공장 다 지금 108기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다 해도 한 달에 전기세 8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TLUD 하나 이거 할 때 300 에너지 양 쓴다 그러면 10톤이었을 때 에너지 양 저희가 이제 10톤을 기준으로 할 때 10기 정도를 10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했을 때 358원 전체 3583 킬로칼로리가 들어가고 이거를 갖다가 860 하면 650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간접식 저희도 간접식 쓰고 있지만 그랬을 때 이거를 갖다가 칼로리로 따졌을 때 하면 85만 원.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TLUD의 그런 열분해할 때 장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바이오 아까 설명을 했듯이 이 바이오 가스라고 되어 있는데 신가스를 건류가스를 이제 이 연소기에 넣고 초기에 이제 연소기에 넣어서 여기서 나오는 건류가스를 이쪽에서 태워서 그거를 갖다가 에너지화 한다는 게 두 번째 이제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장점 얘기했던 것처럼 악취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세 번째 장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보면 축분 펠렛하고 축분 바이오차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바이오차의 품질 기준 같은 경우에는 0.7 HC 비율이 0.7인데요. 저희 거 해보니까 0.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 에너지기술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제 공업 분석하고 원소 분석을 다 마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탄소하고 수소, 질소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탄소량 이제 유기산화분 36, 탄산 32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수소는 2.7, 0.6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거는 수소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결국은 열분해 할 때 높은 온도가 되면 될수록 수소는 날아가는 거고요. 탄소는 더 많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벤 크레블린 법칙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HC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온실가스 저감량도 이걸로 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공업 분석, 원소 분석했던 것들 다 저희가 측정해서 고위 발열량 나온 것까지 측정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면 HC 비율이 0.7이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20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백분율로 해가지고 20%로 만든 거거든요. 0.2이고요. 그랬을 때 0.2, HC 비율 0.2이기 때문에 이 HC 바이오차 기준에 합격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HC 비율이 1.0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0.7이 안 되니까 이거는 합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중에 아까 이하영 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스트워드 저희가 이제 전체 양 얼마나 저감됐는지 이 부분만 생산 부분에서만 저희가 따졌을 때는
그걸 갖다가 이제 개수를 넣고 다 확인했을 때 저희 방법으로 하면 바이오차 1톤을 생산하면 1.2톤 정도의 온실가스 저감량이 발생하는 거고, 이제 A사는 안 되지만, 그건 바이오차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거를 갖다 그냥 산정한다 그러면 0.45톤 정도가 이산화탄소가 저감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는 다 넣지는 않았는데, 축분 바이오차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 조금 필요한 사항들이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다 해서 오늘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 보면 이제 결국은 축분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제일 농림부에서 제일 얘기했던 거는 온실가스 이런 거 저감 안 해도 돼. 저감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것들하고 별로 무관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축분은 없애기만 하면 돼. 예. 그냥 없애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없애더라도 사실대로 온실가스도 저감하고 없애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축분 자체에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하게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하신 거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존 퇴액비의 그런 악취 문제 해결,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축분 처리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떤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고 눈으로 냄새 맡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축분 센터야 이렇게 하면 눈으로 보기만 해도 냄새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정말 축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 부분도 다 얘기했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발생하지 않아서 온실가스 저감에 기인한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아직까지 바이오차 방법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 이하영 팀장님도 그렇고 장상훈 부장님도 그렇고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들 지금 대부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자발적 시장에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CORC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큰 시장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이 더 커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축분에 있어서는 메탄하고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메탄하고 아산화질소의 그 아산화질소를 바로 처리할 수 있다. 발생하지도 않고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상세적인 저감에 대한 내용이 같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추가되면 결국은 여기서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메탄하고 아산화질소를 처리하는 상쇄하는 방법론에 의해서 다 뺄 수 있고, 그리고 바이오차의 그런 온실가스 제거에 대한 이산화탄소 제거에 대한 그런 방법론만 남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더욱더 큰 배출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조금 이제 정책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연소를 통한 미세먼지 정부체, 아까도 저희가 이제 그 미세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김상도 박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암모니아만 잘 해결해도 초미세먼지의 거의 이제 80% 가까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꽤 큰 사업이고 연구 사업이고, 이걸 지금 정부에서도 이 연구 사업 하는 사업단에서도 꽤 큰 과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제일 중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기 오염이나 수질 부분도 꽤 큰 문제 요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반 바이오차하고 다르게 축분 바이오차는 결국은 양분을 공급하면서 그 토양 개량의 효과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형성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나라는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호주나 이런 데는 축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라굴 뭐 이런 데다가 밀어놓고 뭐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거대한 데다가 이렇게 밀어놓고 거기에 이끼 끼면 자연이 이렇게 악취도 안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만큼의 땅도 없고 계속 축산업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만, 일본 정도는 꽤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큰 파급 효과를 파급 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산업적 확대를 위한 정책적 좀 건의를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뭐 일맥상통하는데요. 이제 정책적 건의라고 해서 또 그랬는데 이제 보면 바이오차 이제 이게 저희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학회가 있어서 갔는데 항상 바이오차 보면 좋은 얘기만 다들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좋은 얘기 아니고 안 좋은 얘기 하는데 사실대로 못 들었거든요. 뭐 저희가 하고 있지만 사실대로 이제 제가 그런 좋은 얘기만 할 때 분명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차의 장단점 조금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축분 바이오차에 대한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조금 연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예전에 사용했던 방법들 저희도 이제 바이오차 처음 해서 뭐 얼마만큼 사용해라 이렇게 농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용량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시용량은 뭐 사용량 시용량은 보통 뭐 저희가 한 1헥타르 3,000평에 뭐 300kg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준을 잡는 이유가 저희가 기준을 잡았던 건 사실 돈에 맞춘 겁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는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이런 뭐 큰 양, 너무 많은 양을 사용 못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확한 온실가스 저감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금 정책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다. 아까 정확한 온실가스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축분 아까 반복론 마련 이 부분 얘기했잖아요. 그 아까 메탄하고 아산화질소 이런 부분 좀 같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워싱이 아닌 실제 배출권 거래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바이오차 쓰면 그냥 저감돼 이게 아니라 정말로 얼마만큼 넣어가지고 얼마만큼 저감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자발적 감축 사업이 아닌 외부 사업에서도 정말 됐어 이만큼 저감돼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합당한 그런 권리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다섯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은 규제를 만들어 다른 데는 다른 나라 아까도 이하영 팀장님이 말했던 그런 유럽 EBC 그런 부분에 있어서 EBC 바이오차 방법에 있어서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거기는 뭐 도로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지금 그런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축분도 사실대로 뭐 아스팔트하고 같이 혼용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쓴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연분 문제나 이런 부분 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기준들을 이유가 되지 않는 기준들을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나라에서 그거를 한 것들을 조금 참조를 해서 우리나라도 그거가 좀 어느 정도는 같이 발맞출 수 있는 그런 바이오차 사용하는 그런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축분에 있어서 축분만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다른 바이오매스랑은 섞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비료 공정 규정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거기 안에 깔집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선후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심도 있게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제가 이제 항상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했는데요. 제가 아까 중문과 다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역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 시, 자천우지, 길무분리라고 했는데요. 이제 주역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궁지에 몰리면 뭐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 그거는 이제 하늘이 도와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하늘이 도우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 궁한다는 거는 뭐 궁색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다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자기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 변하고 변하면 그게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 이런 거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것들, 사실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저희가 열심히 이루어서 만든 거고 결국은 그게 이제 변할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가축분을 갖다가 퇴역비로 만들고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렇지만 바이오차나 바이오가스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부분도 결국은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아쉽고 이런 포럼을 이제 개최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대로 인류의 영속성을 보존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를 자그마한 어떤 걸 해보자 이런 의미도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국은 바이오차, 축분 바이오차도 그렇고 바이오차도 그렇고 결국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충분히 뭐 지금도 많은 기술 더 이것보다 더 많은 뭐 반도체 기술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로우테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이제 노력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그런 낙관론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고요.